안녕하세요. 건강하우스입니다. 탈모 인구 1000만 명 시대, 나는 탈모가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나요? 없던 탈모도 갱년기가 찾아오면서 시작될 수 있고 잘못된 식습관이나 음주, 흡연으로도 시작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탈모도 원인을 미리 알고 대비한다면 탈모를 막고 풍성한 머리숱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의외의 탈모 원인과 탈모에 좋은 음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영상 시청하기 앞서 구독과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즘 평균 연령이 올라 노인의 기준이 변경되고 꽃중년이라는 신조어가 생겼는데요. 중년이 건강과 외모에 관심을 가지고 조금이라도 젊게 보이려고 노력하는 분들을 어디서든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시기에 탈모가 찾아왔다면 탈모는 크게 원형 탈모, 남성 탈모, 여성 탈모, 휴지기 탈모로 분류됩니다. 원형 탈모는 흔히 스트레스성 탈모라고 불리며 심한 스트레스 또는 면역력 저하로 발생하고, 남성 탈모는 대부분 유전 영향으로 발생하는데요. 가족력이 있는 탈모는 발모보다 지연에 포인트를 두어 치료하기도 합니다. 여성 탈모는 여성 호르몬의 변화에 따라 발생하는데요. 모발이 전체적으로 가늘어지며 남성 탈모처럼 모발이 다 탈락하진 않으나 방치할 경우 숱이 50% 이상 줄어들어 휑한 느낌이 심해집니다. 휴지기 탈모는 무리한 다이어트, 약물, 내분비 질환, 수술, 출산, 발열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데요. 몇 개월간 점진적으로 머리가 빠지게 되며 원인을 치료할 경우 발모와 함께 탈모 현상도 크게 줄어듭니다. 우리가 이렇게 흔히 아는 탈모 말고 예상치 못한 의외의 탈모 원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갑상선 질환. 갑상선 기능에 이상이 있다면 머리카락이 가늘어지면서 탈모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갑상선 호르몬은 우리 몸의 신진대사를 촉진하는데요. 갑상선 호르몬이 과도하게 분비되는 갑상선 기능 항진증은 몸 전체에서 에너지 소비가 과도하게 일어나고 신진대사가 아주 빠르게 진행되어 체내 영양이 항시 부족하게 되어 몸이 말라가는 증상을 보입니다. 이 경우 모발에 공급될 영양분까지 인체 대사에 전부 소비되어 모발 생성에 필요한 영양이 모낭으로 잘 공급되지 않는데요. 모낭의 신진대사가 저하되며 모발의 기능 또한 떨어져 휴지기로 이행되며 탈모가 나타납니다. 또 다른 갑상선 기능 저하증은 갑상선 호르몬의 저하로 몸의 대사가 느려지며 열 발생이 되지 않아 몸이 쉽게 붓고 몸이 찬 증상이 나타나는데요. 이는 신진대사가 저하되어 모발을 생성하는 모낭세포들의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휴지기로 진행되어 탈모가 나타납니다. 두 번째, 갱년기. 머리카락은 빠져나가고 자라며 또 빠지는 것을 반복하는데요. 이 주기를 헤어 사이클이라고 합니다. 이런 헤어 사이클을 정상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인데요. 하지만 폐경기에 들어가 에스트로겐이 감소하면 헤어 사이클이 흐트러질 뿐만 아니라 성장기가 짧아지고 빨리 빠져버리거나 휴지기가 길어져 새로운 머리카락이 좀처럼 자라지 않아 두피 표면에 머리카락이 줄어 탈모가 됩니다. 또한 에스트로겐은 피부와 머리카락의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하는 기능도 있는데요. 20대 중반까지의 피부는 28일 주기로 거듭나지만 50대가 되면 45일 이상이 걸리며 두피 또한 피부의 일부이므로 다시 태어나기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또한 자외선으로 받은 데미지, 어린 시절 드라이어의 과도한 사용, 파마를 반복하는 등 데미지가 축적된 두피는 에스트로겐이 감소하면 수복할 수 없어 탈모의 증가로 연결됩니다. 세 번째, 상열감. 상열감은 상체로 열이 오르거나 느껴지는 증상으로 갱년기, 식습관, 음주, 흡연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상열감이 지속되면 여드름, 지루성 피부염, 그리고 탈모에도 영향을 줍니다. 생활 습관이나 유전적 원인에 의해 상열감이 지속될 수 있지만 대표적으로 갱년기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갱년기 시기에는 급격히 변하는 호르몬으로 인해 상열감이 나타납니다. 갑자기 얼굴이 화끈 달아오르고 모공이 확장되어 가라앉히기가 어려우며 혈액순환이 제대로 되지 않아 두피로 가야 할 영양이 제대로 공급이 되지 않는데요. 그리고 두피 온도가 상승하면 콜라겐이 파괴되어 두피가 빠르게 노화되며 모낭의 성장이 정체되어 점차적으로 약해지기 때문에 탈모를 촉진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의외의 탈모 원인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러한 탈모 완화에 좋은 몇 가지 음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검은 콩. 검은 콩이 모발에 도움이 된다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실제로 검은 콩에는 모발의 주요 구성 성분인 시스테인 성분이 있어 모발 성장을 촉진시키며, 플라보노이드 성분은 혈액 공급을 도와 두피 악화 및 혈액순환 장애에서 비롯되는 탈모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두피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영양소인 비타민 B1과 비타민 B2도 풍부합니다. 국내 대학에서 연구한 검은콩을 이용한 모발 건강에 관한 연구 논문에 따르면 검은콩이 탈모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말하고 있는데요. 평균 나이 47세, 평균 탈모율 15%의 11명을 대상으로 진행하였고, 피검자들에게 매일 검은콩 60g씩 3개월간 섭취하도록 한 후 두피 상태, 모발 굵기, 모발 생성수를 측정하였습니다. 대부분의 피검자들이 검은콩 섭취 3개월 후 두피 상태와 모공이 보통의 상태로 깨끗해졌으며 모발의 굵기는 14에서 31% 증가되었고, 일부 피검자들은 같은 범위 내의 평균 모발수가 25개에서 38개로 53%가 증가된 모습을 보였는데요. 피검자들 모두 모발의 성장 속도, 머리숱 개선 효과를 100%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검은콩 섭취 방법으로는 초콩으로 만들거나 검은콩 두유로 만드는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초콩은 검정콩 1컵을 10분가량 볶은 후 식초 2컵에 담가둡니다. 하룻밤 그대로 두었다가 섭취하시면 되며 1일 1회 20에서 30알 정도 드시면 됩니다. 검은콩 두유는 검은콩 1컵을 12시간 불린 후 삶아줍니다. 불의 세기는 강하게 해서 끓여주는데 덜 삶으면 비린 맛이 나고 오래 삶으면 칙칙한 색과 단내가 나는데요. 거품이 올라오기 시작하고 콩도 동동 떠있기 시작하는데 이때부터 4분간 더 끓여줍니다. 삶아진 검은콩을 체에 받쳐 물기를 빼고 믹서기로 검은콩, 두유, 소금을 넣고 곱게 갈아주면 되는데요. 체에 한번 거른 뒤 꿀을 섞어 드시면 맛도 좋고 탈모는 물론 건강에도 좋은 음료가 완성됩니다. 두 번째, 칡. 칡은 여성 갱년기 증상 완화에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는데요. 칡 속에는 이소플라본 성분이 많이 있는데 이 성분은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과 유사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석류의 600배 이상의 이소플라본 성분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여성의 갱년기와 폐경기 증상을 완화시켜 주는데요. 또한 갱년기에 나타나는 가슴 두근거림, 안면 홍조, 발열 등의 상열감의 열을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혈액순환 및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만들어 두피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계란. 계란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쉽게 구할 수 있고 영양가가 매우 풍부한 완전식품인데요. 단백질 함량이 높을 뿐더러 비타민 A, D, E, 비타민 B12, 엽산, 칼슘 등 계란의 많은 영양소들은 두피 외에도 건강의 여러 면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모발 건강을 위해서라면 계란은 삶아서 먹는 게 좋은데요. 계란에 열을 가할 시 몸에 좋은 레시틴 성분과 비타민 B군은 감소가 되지만 비오틴이라는 성분은 효과적으로 섭취할 수 있습니다. 비오틴은 비타민 B군의 일종으로 모발의 주성분인 단백질 대사를 돕고 모근 파괴 물질을 억제하는데요. 인체 내 효율적인 시스템으로 결핍 증상이 잘 나타나지는 않지만 머리카락 빠짐이 고민이라면 비오틴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는 게 큰 도움이 됩니다. 다만 식품만으로는 하루 권장량을 충족시키기 어렵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영양제를 통해 보충하고 있는데요. 섭취 시에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비오틴 함량이 5000마이크로그램 이상 고함량을 섭취할 시 여드름, 뾰루지, 피부 트러블 등의 부작용이 생길 수 있고 트러블이 두피에 발생할 시 오히려 모낭을 막아 탈모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선 판토텐산의 함유 여부와 비율을 확인해야 하는데요. 비오틴, 판토텐산 성분은 분자 구조, 체내 흡수 경로가 동일하기 때문에 한 성분으로 치우친다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쉽게 비오틴만 많으면 피부 트러블이 발생하고 판토텐산만 많으면 비오틴 결핍으로 인한 머리카락 빠짐이 발생하는데요. 따라서 성분 비율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 비오틴과 판토텐산 비율이 하루 권장량 기준 약 1:1 황금 비율로 함유되어 있는 영양제가 있는데요. 바로 판토모나입니다. 이 영양제는 전국 어디서든 쉽게 볼 수 있는 온누리 약국이라고 아실 겁니다. 바로 그 온누리 약국 체인의 전략 기획실장이 가족과 먹으려고 직접 만든 비오틴 복합 영양제라고 하는데요. 내 가족과 먹으려고 만든 영양제라니 얘기만 들어도 벌써 신뢰가 갑니다. 비오틴이 좋은 건 알고 들어간 여러 알만한 성분들도 좋은 건 알겠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온라인 쇼핑할 때 판매량이나 후기를 많이 보는데요. 판매가 많이 되지 않은 제품들은 아무리 성분이 좋아도 구입을 망설이게 됩니다. 판토모나는 그런 걱정할 필요가 없어서 더 좋았습니다. 네이버 쇼핑 비오틴 부문 1위에다 누적 판매량도 42만 개, 그리고 누적 후기도 3만 개가 되니 인지도, 제품평을 정확히 알 수 있었는데요. 후기를 정독하니 재구매율도 높고 수많은 사람들이 영양제를 먹고 실제 효과에 대부분 만족하고 있었습니다. 그 밖에도 놀란 점이 있었는데요.
비오틴 영양제인데 남성용, 여성용, 온가족용까지 성별로 세분화시켜 놓은 걸 보고 얼마나 제품의 진심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비오틴과 판토텐산도 1:1 황금 비율로 배합해 영양 불균형으로 인한 부작용 걱정할 거 없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데요. 대한민국 국민 중 89.5%가 일일 권장량 이하로 섭취한다고 하니 영양을 충족시켜 줬을 땐 더 건강해지는 건 당연합니다. 실제로 처음엔 하루 4정이나 먹어야 해서 부담스럽다 라고 생각했는데 알약의 크기가 1.6cm로 그리 크지 않아 목 넘김이 편했습니다. 약 냄새가 거의 나지 않아 불쾌함도 없었고요. 제가 머리카락이 얇고 숱이 많지 않다 보니 머리 감을 때 머리카락이 떨어지면 항상 안타까웠는데요. 비오틴 결핍이었나? 생각될 정도로 머리 감을 때 어느 정도 머리카락 탈락이 줄어들었습니다. 물론 지금 머리카락이 많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또 운동을 주 3회 이상 하다 보니 에너지 소모가 많아 영양 섭취에 신경 써야 하는데 섭취 전과 비교했을 시 어느 정도 기운이 더 오래 지속되는 것 같았습니다. 모발에 대한 걱정과 활력이 부족하시다면 비오틴과 각종 영양이 풍부한 판토모나 영양제를 드셔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의외의 탈모 원인과 탈모에 좋은 음식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오늘 영상을 시청해주신 분께선 더욱 현명하고 건강하고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